네, 내년의 부동산 모험기. 네, 앞서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보았고요. 그 결과로는 확실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어떤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적정 공급량은 매년 4에서 5만 호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수명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0년이 지나면 그 아파트에 살던 주인들은 새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당연히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서울의 적정 공급량은 4에서 5만 호 정도가 됩니다. 네, 서울시는 지금 진행 중인 4만 호 중 2만 4천 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19년이니까 앞서 제가 걱정했었던 당장 2021년부터 곤두박질을 치다가, 즉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걷잡을 수 없는 공급의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필수제인 집에 대한 수요는 변함이 없겠죠. 이게 무섭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2023년까지 5.5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계류 중인 4만 호와 5.5만 호를 합해도 10만 호가 안 됩니다. 즉 10만 호를 2023년까지 5년이니까 단순 산술로 나누면 매년 2만 호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책이 없으면 이대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30만 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마침 나왔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네, 결국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서울 내 공급이 아닌 그 수도권 30만 호는 100만 호, 1000만 호가 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죠. 물론 그래서 교통대책인 GTX를 강하게 병행한다고는 하고, 이번에 예산도 6조를 배정을 했죠.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GTX A 노선도 진도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나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 동탄 구역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SRT와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그쪽 구역은 아마 진행이 잘 되겠죠. 그러나 서울역까지 가고 있는 GTX A 라인의 개통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최소 2023년, 2024년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GTX A 노선의 열차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열차는요, 지금까지 설계가 없었던 신규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 실시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고려하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GTX A 라인의 개통이 2024년 정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GTX A 라인도 진도가 가장 빠르다는 GTX A 라인도 이 정도인데, GTX B, C가 과연 순탄하게 여기서 말하는 조속히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도권 30만 호가 재기능을 하고 그 수요가 다 들어찰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핵심지에서 멀어지는 곳은 저 멀리에 난개발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희망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이웃 단계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을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단지를 대상으로 더 빠르게 속행할 수 있도록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TF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관리 처분 인가를 많이 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동네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런 방법들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부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결국에는 빌라촌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빠르게 미니 재건축을 실시하는 걸로 앞전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이 절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준공된 사업은 지금까지 단 한 곳, 강동구에 있는 다성 이즈빌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세대수와 규모도 적거니와 거의 원룸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결국은 핵심은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주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들을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도 건드리고 있지 않고 금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은 절대 완전히 잡을 수가 없죠. 9억 이하의 물건들은 순식간에 9억에 도달할 것이고 15억이 넘는 물건들은 한동안 14억 9천이나 14억 9천5백과 같이 거래가 되다가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조금씩 거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장 내년부터는 아마도 전세 가격이 마구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지금과 같이 적대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그 혜택을 지금처럼 줄이거나 더욱 압박을 해나간다면 아마 시장에서의 전세 물건은 더욱 품귀가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서민들은 주거 안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외곽으로 더 싼 곳으로 밀려나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31가지 규제 정책들을 모두 다 따져보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급 대책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분들은 알아서 준비를 잘 하셨을 테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절대로 집을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 상황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럴 방법도 없고요. 네, 그리고 아직 현재까지 내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봄 이전까지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적당한 입지에 좋은 가격으로 물건이 나오면 바로 하나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규제를 하나씩 따져보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이 되면 아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년과 후년부터는 집값 상승의 폭 자체가 무시할 수준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걱정하고 무서운 것은 정부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저도 대기업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도 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분석도 해보았습니다만 이번 규제정책 보고서를 보면서 정부는 아마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를 위한 정의인 것처럼 정부는 아마 그러한 행보를 더 강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아마 주택거래 허가제와 같은 그러한 정책도 아마 정부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내년 총선의 결과를 놓고서 그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1216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부터 규제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우리의 대처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